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가크게다이 가크라는 도쿄의 멋있는 동네를 꼽을 때 순위권에서 빠지면 섭한 곳에 왔습니다. 여긴 일본어의 세련된, 멋진, 패셔너블이란 뜻을 지닌 오샤레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요. 동네 자체는 패션이나 미용업계 또는 멋진 스타일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미지인데요. 그렇다 보니 소위 핫하다고 표현할 만한 카페, 식당, 이자카야, 그 외에도 레코드샵이나 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 참고할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이나 커플분들 데이트 코스,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도 덜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 동네에서 뜨고 있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자카야가 있다고 들어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도쿄의 20, 30대를 타겟으로 한 가게는 어떤 모습일지, 도쿄에서는 어떤 가게가 잘 먹히고 있는지 그 점도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오늘의 가게 메구로 사니야입니다. 오픈 시간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에 들어가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는 가게를 예약하고 왔는데요. 예약 없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가게는 만들어진 지 80여 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원래는 신발 가게였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음식점 용도로 개조하는데 상당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인데 간판이 없다는 점. 따뜻할 때는 가게를 전면 오픈해서 앞쪽은 스탠딩, 사이드는 테라스 같은 형식으로 손님을 받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역 바로 앞이기도 하고 월세가 꽤나 비싼데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톡톡히 끄는 효과를 본다고 하네요. 정말 지나가는 행인들이 한 번은 쳐다보곤 하더라고요. 한국도 비슷하지만 요즘엔 이런 오랜 건물을 개조해서 개방형으로 쓴다거나 트렌디하게 변형시킨 음식점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게로 들어가 볼게요. 가게는 주방을 니은자 형태로 둘러싼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카운터, 그리고 2층으로 된 구조였는데요. 바로 앞에서 숯불로 구워주는 곳이 있다 보니 다들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첫 잔은 레몬사와를 추천해줘서 받았는데 첫 맛은 레몬사와 특유의 달콤함은 있으면서도 입에 끈끈하게 남지 않는 깔끔함이 마시기 편한 술이었어요. 살짝 생강향도 돌면서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레몬사와도 하이볼도 단 걸 많이 드시던데 단술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지나치게 깔끔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토오시는 숯불에 구운 닭고기를 무와 함께 조린 음식이 나왔고요. 숯불구이 특유의 불향이 국물에 배어있어서 식욕도 올려주고 간단하게 첫 잔과 함께하기 좋았습니다. 첫 메뉴는 이 집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감자 샐러드이고요. 다른 집과 달리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나오는 게 아닌 이렇게 소스와 함께 부시듯 떠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든 마요네즈를 사용했는데 이게 산미가 다른 집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어떤 감자 샐러드보다 마요네즈의 산미가 강한 메뉴였어요. 홋카이도 감자의 단맛도 올리고 술이 술술 들어가도록 신맛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베이컨이 들어갔는데 주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숯불에 구운 베이컨이 들어가서 풍미도 더해주는 게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창살 회인데요. 구이용이 아닌 회용은 선도도 중요하지만 회로 쓸 수 있는 부위가 한정적이라서 소량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으로 먹었을 때 식감도 부드럽고 붉은 살 특유의 고기 맛과 입안에 체온으로 녹아내리는 지방의 풍미가 돋보이긴 하는데 말 육회처럼 맛이나 향이 강한 건 아니라서 저한테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었습니다. 와사비를 올려서 소금이나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제 취향은 안창살은 구운 게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싶은 느낌? 또 회로 먹는 게 고기 본연의 개성을 즐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별미로 먹기엔 좋지만 저는 그래도 구운 고기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세 번째는 숯불에 구운 채소인데요. 일본은 로바다야끼도 그렇고 심플하게 구워 먹는 채소 메뉴가 많은데 확실히 재료가 좋으면 불향 입혀서 구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메뉴였어요. 이런 것들은 두 가지의 굽는 방식을 많이 보이는데 하나는 그냥 굽는 곳, 또 하나는 소금물 같은 걸 분무기에 넣어서 적당히 뿌려주면서 맛을 더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긴 후자의 굽는 방식이었어요. 채소가 천천히 구워지면서 간도 더해지고 먹었을 때 불향도 은은하게 느껴지다 보니 맛있었습니다. 부족한 감칠맛은 가츠오부시와 된장으로 더했는데 이 조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강한 임팩트보다는 다 먹고 집에 와서 오늘 먹은 음식을 되돌아봤을 때 계속 떠올릴 만한 맛이었어요. 먹으면서 문득 떠오른 건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합해서 직접 해드셔도 함께한 일행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조리법, 재료 조합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닭고기 레어카츠이고요. 사실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이 음식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두 가지가 가장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신선한 닭가슴살을 촉촉하게 튀긴 음식이었는데요. 타르타르 소스에는 락교가 들어가서 맛에 포인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닭고기이기도 하고 선도도 좋다 보니 잡내가 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바삭한 튀김옷, 단단히 조여진 듯한 중앙 부위의 닭고기도 맛있게 먹었어요. 타르타르 소스에는 락교가 들어가 있다 보니 아삭한 식감이라던가 단맛과 산미도 적절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이 다음 음식도 그렇지만 생고기가 주는 식감은 언제나 호불호를 탈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씹었을 때 바삭함 뒤에 느껴지는 물컹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이나 생고기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점 등 고려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도 고기는 기본적으로 익혀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이 메뉴는 맥주 안주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간꼬치인데요. 일본은 생간을 제공하는 게 불법이라서 이렇게 겉만 익힌 간 요리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인당 하나씩 시키길 권장했지만 간 한 알의 크기가 묵직해서 먹어본 결과 2인이시면 하나만 시켜도 충분한 양이었어요. 주문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커팅해서 꼬치에 끼워 굽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가게의 오페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을 미리 잘라서 꼬치에 꿰두는 게 편하긴 한데 그러면 간이 가진 맛성분이 흘러나와서 맛이 없어진다고 주문받고 잘라내는 게 제일 맛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생간을 내어주는 식당과 유사하죠. 이 간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선한 간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고소한 맛도 좋았고 표면에서 느껴지는 숯불 향도 매력적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앞니에서 느껴지는 탄력이나 씹으면서 퍼지는 간 특유의 맛, 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맛 때문에 이걸 못 끊죠. 이거 한 입에 소주 한 잔 털어놓고 싶다고 줄곧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이건 울대라는 소의 기관부의 연골인데요. 이 부위가 특수 부위임에도 담백한 점이 특징이기도 하고 연골이 가진 단단하면서 오도독한 식감 때문에 술안주로 좋더라고요. 담백함과 재밌는 식감이 장점이지만 향이 세진 않아서 강한 불에 불향을 엄청 세게 입혀서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장통이나 허름한 야끼니쿠집에서 아저씨들이 드시는 건 많이 봤는데 동네 분위기답게 멋지고 예쁜 분들이 오도독 씹어먹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는 단단함을 넘어 딱딱함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연어버터 오니기리입니다. 저걸 보고 어떻게 안 시킬 수 있겠어요. 모든 좌석에서 포토타임 지대로였고요. 이건 가시게 된다면 무조건 드시면 되는 메뉴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굽는 퍼포먼스, 마지막에 연어를 잔뜩 올린 비주얼, 그리고 첫 맛부터 고소함과 연어알의 짭조름함, 씹을수록 감칠맛이 폭발하는데 안 먹고 갔으면 후회할 뻔한 메뉴였습니다. 된장인 듯한 양념을 밥에 살살 발라 굽고 마지막에 버터가 녹으면서 주먹밥을 코팅하는데 고소함 뒤에 은근히 달달함도 느껴지면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먹으러 또 오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도쿄의 멋쟁이 동네에 있는 슬슬 소문이 나고 있는 이자카야를 방문해봤는데요. 여러 음식을 소개했지만 이 집이 드시는 분에 따라서는 호불호를 탈 메뉴가 덜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생각하신다면 이 점은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아쉬웠던 점은 숯불구이는 메뉴에 따라서 서빙되는 속도가 많이 느린 것도 있었다는 점, 1층 카운터는 불과 접하다 보니 조금 더울 수도 있다는 점, 로컬이다 보니 영어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점은 접객이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가게에 대한 스토리나 재료를 어떻게 사입했고 이 재료를 어떻게 만드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지 고민하여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메뉴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느껴져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핫한 가게답게 가게 분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 근방이 식당 외에도 둘러보기 재밌는 가게들, 진짜 멋쟁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도쿄를 처음 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딥하게 도쿄를 알고 싶다는 분들, 찐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